수학 하특강 유형편. 오늘 살펴볼 부분은 명제에서 진리집합을 통한 진리집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다뤄보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 어떤 명제들을 통해 가지고 진리집합을 조사하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찾아내는지 하는 방법들을 보여줄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볼게. 그리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기본 명제의 참거짓과 역명제의 참거짓, 그리고 부정명제, 대우명제의 참거짓도 그냥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만 살펴보면 되냐면 조건과 결과잖아. 명제의 구성은, 그지? 조건 부분을 P라고 하고 결과 부분을 Q라고 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P, 라지 Q. 근데 얘네들의 포함관계를 우리가 포함된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양방향으로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칠 거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X를 칠 거야. 그럼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를 보면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 1번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2번 P가 Q에 포함되지는 않고 진리집합이 Q가 거꾸로 P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3번 P, Q가 양방향으로 다 포함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4번 양쪽으로 다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참 거짓 필요 충분 조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이제 다 적어 볼 수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으로. 이 순간에는 조건 PQ에 대해서 이게 선생님이 큰 쪽이 뭐라고 했어? 큰 쪽이 바로 필요라고 했어. 큰 게 필요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은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파악을 하는데, 포함을 하는 녀석,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더 큰 쪽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니까 얘가 필요가 되는 거고 얘는 충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필요가 되는 거고 얘는 충분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P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 그럼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 그지? 이때는 뭐야? 이때 이제 학생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판단을 못 내려. 이런 경우가 생소해가지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아무 조건도 아니다. 서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오케이. 그리고 참거짓도 이야기하면 기본 명제, 기본, 역, 이, 대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 명제는 이때는 포함이 되면,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면 참이야. 그리고 역은 포함이 안 되잖아. 거짓이고. 근데 역과 이는 서로 기본 명제에 대해서 대우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과 이는 대우관계니까 서로 참과 거짓이 동일해. 기본 명제와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과 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똑같이 해보면 기본, 역, 이, 대우, 참 거짓을 이야기를 해보면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 명제는 거짓이야, 대우 명제랑. 근데 역은 포함이 되니까 역과 부정은 다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다, 네 가지 다 참이겠지. 그지? 얘는 뭐 다 거짓인 거고, 이거는 전부 다 거짓인 거야. 이거는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자, 명제가 하나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각 조건과 결과의 진리집합을 조사를 해보고 이 화살표만 표기를 하면 필요 충분 조건도 다 해결이 끝나는 거고, 기본 명제 참, 거짓,
그리고 이 대우의 참 거짓까지도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명제를 지금 몇 개 정도를 준비를 했냐면 대략 한 40개 안팎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어. 그 각종 이제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명제들, 선생님이 기본 문제들 조금 헷갈리는 것들까지 최대한 뽑아내려고 뽑아낸 거야. 물론 완벽히 다 모든 문제집들에 있는 걸 다 뽑아내진 않았지. 이거 어떻게 그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다 선생님이 추려내겠어.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가 명제로 등장하는 것들,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것들까지도 선생님이 한 40문제 안팎으로 추렸으니까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이와 같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만 선생님이 표기를 해줄게. 그러면 뭐 필요 충분 조건 따지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고, 여기대우, 기본 명제와 여기대우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것도 다 이거 보고 판단하면 그만이니까 끝나잖아. 물론 선생님이 이거 개념 강의할 때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거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도 이 프린트물을 이렇게 이제 던져주면 이거를 이제 풀어보는 학생 10명 중에 이거를 풀어보는 학생, 선생님이 강제를 하지 않고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푸는 것 같아. 또 모르지, 집에서 혼자 다 풀어봤는지. 근데 나머지 학생들 한 7명 정도는 그 중에 한 절반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프린트 다 해놓고 그냥 가방에 쑤셔 박아 놓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친구들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거 나 진리집합 이해했는데 뭐러 이런 것까지 또 해봐야 돼 라고 좀 잘하는 친구들, 좀 자만한 경우에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제 시험에서, 실전 시험에서 한번 틀려봐야 이 쓴맛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우를 놓쳐가지고, 발례를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명제들의 진리집합을 조사해 보는 게 반드시 한번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 진리집합을 찾는 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좀 자료를 모아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든 아니면 뭐 기출 문제든 이런 거에서 진리집합을 찾기가 애매한 경우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둬야 실전에서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파트야. 이 명제의 진리집합 부분은 발레 때문에 그래. 발레가 아주 무서운 거거든. 우리가 발레를 하나 딱 놓치게 되면 답이 달라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 PQ 포함관계만 화살표로 표현하고 다 끝내버릴게.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좀 이동을 시킬까? 자, 얘는 지금 이게 몇 문제야? 여기까지가 5개, 여기까지가 또 5개, 여기가 5개. 어우, 딱 40문항이네. 40문항이라고 그러면 딱 입력을 시켜야 되겠다. 40문항인데 한번 보자. 진리집합을 한번 정확히 찾아보면 x가 4의 약수다 그러면 1, 2, 4고, 그지? 이게 진리집합에 해당이 되겠지. 구체적으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네. 얘는 1, 2, 4, 8.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P, Q라고 해볼게. 조건과 결과를. 그러면 이쪽으로 포함이 되고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 A, B가 무리수다. 무리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리수인데 얘는 더한 게 무리수라는 거야. 그지? 근데 A, B가 무리수면 더해도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나? 얘는 일반적으로는 무리수가 나와. 루트 2랑 루트 3 더하면 당연히 무리수가 나오지. 근데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해.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예를 들자면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둘 다 무리수이지만 루트 부분이 사라지면서 2라는 유리수가 돼. 근데 이쪽은 그냥 더했을 때 무리수인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맞나? 근데 이쪽 역도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경우는 무리수인 경우도 있지만 무리수, 유리수인 경우도 있어. 근데 이쪽은 무리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성립이 안 되고 이쪽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포함관계가. 그러니까 이건 다 거짓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세 번째 것도 보면 ABC가 정삼각형이면 밑각 두 개가 같다? 밑각 두 개가 같다고 이게 반드시 정삼각형인가? A각까지도 같으면 정삼각형이지만 이쪽은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경우가 이쪽이 더 많은 거야, Q가. 그래서 포함이 되고 반대쪽으로는 포함이 안 돼. 이해되나? 그 다음에 얘도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는 이거는 다 되지.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거의 해잖아. 이 방정식의 해잖아. x가 2 또는 b가 3일 때. 그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 되니까 이 가로 부분이.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대우, 기본명제 여기대우가 다 참이 되고 얘네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AB가 짝수일 때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AB는 둘 다 짝수다. A 플러스 B가 짝수일 때는 짝수인 경우도 있지만 홀수인 경우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뭐만 얘기하고 있어? 둘 다 짝수인 경우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포함관계는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거꾸로 포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B가 유리수이면 A와 B 모두 유리수이다. A, B 곱한 게 유리수이면 곱한 게 유리수일 때 모두 있어. 유리수 곱하면 당연히 유리수가 나오지. 근데 유리수, 무리수 곱해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언제? 유리수가 0인 경우에. 0이랑 곱해지면 다 0이 나오니까 유리수가 되잖아. 또 무리수랑 무리수를 곱해도 루트 2랑 예를 들어서 루트 8이랑 곱하면 4라는 유리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경우가 많지. 유리수도 있고 유리수, 무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된단 말이야. 이쪽 경우는. 근데 이쪽은 둘 다 모두 유리수인 경우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리집합이 이 왼쪽 부분, 조건 부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포함관계는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여기 참이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바로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큰 쪽. 그 다음 AB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바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지. AB가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 근데 오른쪽은 둘 다 양수인 경우만 얘기하니까 P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Q가 P에. 자, 이거는 수직선을 좀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 왼쪽 부분은 표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등호가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지? 6이랑 6인데 오른쪽 부분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1과 3이 기준이고 바깥쪽이야. 1과 3이 기준이고 여기 똑같은 부분이 기준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 등호까지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 포함이 되나? 지금 요 부분이, 요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PQ라고 했을 때 포함이 되고 반대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니까 P가 충분 조건, Q가 필요 조건. 그지? 그리고 기본 여기 대우의 참 거짓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지. 기본 명제와 대우 명제만 참이고 역과 부정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 X가 0이면 XY는 당연히 0이지. 이건 직관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포함이 돼. X가 0이면 당연히 XY는 0이야. 근데 XY가 0이라는 거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인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 같은 것도 성립이 되잖아. X가 1이어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거꾸로는 포함이 안 돼. 자, 얘는 3분의 7 기준으로 크다. X가. 근데 얘는 2보다야. 3분의 7은 2보다 큰 녀석이니까. 누가 더 크니? 이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PQ 이렇게 돼 있을 때 Q가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됐나?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XY가 짝수면은 XY 곱한 것도 짝수다. 맞지 뭐. 참이지.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을 보기 위해서 포함관계를 보면 이쪽에는 모두 돼. 홀 짝도 되지. 홀 짝도 돼. 홀 짝 곱해도 짝수지. 홀 짝짝 홀 짝짝 다 되지. 홀홀만 안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홀수 짝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진리집합이 이쪽이 더 많지. 그 다음 얘도 보면 XY가 0보다 크면 X 플러스 Y도 0보다 크다. 당연하시 뭐. 근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 이쪽은 포함이 되지만 이쪽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X가 음수야. 근데 Y가 양수야. 이렇게. 절대값이 Y가 더 큰 거야. 양수 쪽이. 그러면 양수가 나오지. 근데 이거는 둘 다 양수여만 되잖아. 그러니까 음수 양수도 돼 이쪽은. 그러니까 Q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Q가 필요, P가 충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절대값이 합이 0이면 둘 다 0.
근데 오른쪽에 둘 다 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의미야. 서로 상등이야. 진리집합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고 기본 명제와 역이 대우 전부 다 참이 된다. 자, 얘는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둘 다 동시에 0이어야 돼. 근데 이쪽은 둘 중에 하나, x가 0이거나 y가 0이어도 되는 거잖아. 0,1도 되고 0,3도 돼. 거꾸로 3,0도 되고 5,0도 되는 거야. 0,0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 진리집합이. 이렇게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얼핏 보면은 그냥 서로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z가 음수일 때가 있어. 음수일 때. 이쪽은 z가 뭐 어떤 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x가 y보다만 크면 돼. 근데 이쪽은 반드시 x가 y보다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z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누가 더 크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지우게 되면 부동호방의 반대로 바뀌어서 y가 더 큰 경우도 있단 말이야. z가 양수면은 당연히 x가 y보다 큰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고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얘도 살펴보면 절대값 붙인 부분하고 원래 부분하고 서로 같대. 그러면 xy가 음수가 아니라 xy가 양수여야 서로 같아지겠지. 그럼 xy 곱한 게 양수라는 뜻인데 그게 둘 다 양수인가? 음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0과 1이 진리집합인데 얘는 1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는 포함이 되고 이렇게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x는 y인데 얘는 이거를 인수분해해 보면 x 빼기 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x는 y도 나오지만 또는 y는 마이너스 x도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보자. 이거는 살펴보면 더해서 더한 값의 절대값과 각각 절대값을 취해서 더한 거가 서로 같아지려면 xy 부호가 같아야 돼.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 요와 같은 게 성립이 되지. 근데 이쪽은 둘 다 플러스 물론 0보다 크거나 0과 같아도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이쪽 거꾸로가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P가 필요 조건, Q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방금 했지. 이쪽으로는 좀 전에 이 위에서 했지. 포함이 안 되고 이쪽으로는 포함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좀 더 스피디하게 이제 가볼게. 이쪽은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거 너무 사인펜이라 네임펜이라 이게 너무 큰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빠르게 해보자. 이거 괜히 요쪽에다 포함 관계 계속 써 나갈까? 포함 관계를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얘는 P는 X제곱과 Y제곱, 그지? X제곱이 더 크다. 이쪽은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다. 이거는 둘 다 똑같은 의미야. 제곱해서 더 크다는 얘기는 음수든 양수든 간에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제곱한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야. P나 Q나. 그래서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고, 그 밑에 거는 X제곱과 Y제곱이 0보다 크려면 X, Y가 둘 다 0인 경우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0,0만 제외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거야. 0,0인 경우 다 빼고. 오케이? 진리집합이 굉장히 크지. 좌표평면상에서 0,0 빼고 다 된다는 얘기니까. 그지? 근데 이쪽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지. 더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음수이면 안 되잖아. 근데 이쪽은 음수여도 돼.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쪽은 포함이 안 되고 이쪽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필요, P가 필요, Q가 충분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밑에 것도 P는 똑같네. 근데 Q는 이게 음수가 나오려면 부호가 뿔, 마뿔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뿔뿔도 되고 마뿔도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커. 그러니까 이쪽은 포함이 안 되고 이쪽이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필요가 되는 거지. 이게 필요가 되는 거고 얘가 충분히 되는 거야.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다 0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0, 0, 0이면 A, B, C가 같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쪽은 아예 셋이 같으면서 동시에 그 값이 0이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아예 특정한 값으로 한정 지어 버렸어. 이쪽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아. 진리집합이. 이쪽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얘는 C가 어떤 값이어도 왼쪽은 상관이 없이 무조건 A가 B보다 커. 근데 오른쪽도 마찬가지. C와 상관없이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양방향이 똑같아.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
밑에 거는 얘는 AB가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얼핏 보면은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 AB 곱한 게 1보다 크면 그지? 둘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 근데 반대의 예를 생각을 해봐. 이쪽은 둘 다 동시에 1보다 커야 된다잖아. 근데 이쪽은 A가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인데 B가 4라고 생각을 해봐. 포함이 되나? 포함이 이쪽에 해당이 되지 않지. 그지? 물론 둘 다 1보다 크면 당연히 곱한 값은 1보다 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는 거고. 그지? 반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P가 무슨 조건? P가 필요 조건이고 Q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XY가 유리수. 근데 이거는 더해서 유리수다. 그럼 XY 얘는 둘 다 유리수인 경우고 얘는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아까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리수인 경우도 있어. 당연히 유리수 더하면 유리수가 나오는 건 너무 뻔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x가 루트인데 y가 마이너스 루트 2야. 더하면 0 나오잖아. 아니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의 의미는 x가 0 또는 y가 0이니까 서로 양방향이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p는 이건 딱 봐도 얘는 3과 마이너스 3의 바깥쪽 범위인데 이쪽은 3보다 크다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는 거지. 진리집합이. 그 다음 밑에 거는 이거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교집합을 한 게 A가 나왔다 그러면 A가 안쪽에 있고 B가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지. 물론 같아도 돼. 근데 이쪽도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양쪽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잘 놓치는 부분인데 A가 B, C 합집합 부분에 포함이 된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 B와 C가 이렇게 있어. 근데 A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B에 포함되거나 C에 포함되거나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꾸로는 맞아. 이쪽으로는 포함이 돼. B에 A가 들어있어도 C에 A가 들어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B, C 합집합에 들어있으니까 역으로는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발레를 이렇게 들어볼게. C가 이렇게 A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B에 포함되나? 포함 안 되지. 여기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C에 포함되나?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B 또는 C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합집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돼. 얘가 필요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A 빼기 B하고 A 빼기 C하고 절대값. 이거 A는 크기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딱 봐도 A가 제일 작다라고 오른쪽은 돼 있는데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근데 거꾸로는 C가 이쪽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경우들을 좀 살펴보면 선생님이 오른쪽에다 이제 경우들을 살펴보면 요 P에 해당되는 부분 첫 번째 수직선상에다 그려보면 A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AB의 간격하고 AC의 간격이 이게 B라고 그러면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크려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 반대로 B가 왼쪽에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C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A 빼기 C의 절대값이 더 크겠지. A 빼기 B보다. 그 다음 세 번째 C가 음수가 아니라 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경우 B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가 더 크게끔. 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진리집합이 P에 해당되는 게. 근데 오른쪽은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A, B, C 순서로 돼 있는 이 첫 번째 경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B, A, C도 돼. 순서가 얘는 C, A, B도 되고. 그지? 근데 A, B, C이면서 그럼 거꾸로는 성립이 되는 건가? B가 C보다 작으면 아니지. 응? 이런 경우에 아니다. B가 C보다 작기만 하면
자, 네 번째 경우를 이야기를 해볼게. 아이고, 카메라를 건드려 버렸네. C가 더 큰데 B가 더 작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A, B, C 순서인데 A가 여기 있고 C가 더 커. 근데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 왼쪽에는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지. A, B의 간격이 더 크지. 부등호방의 반대로 되지. 그러니까 이건 양방향으로 다 포함이 안 된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조건도 아니고 기본 명제와 역이대우 다 거짓인 상황이야. 이런 거 재밌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외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필요충분 조건을 물어보면 답이 없지.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아니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얘는 이건 삼각방정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절대부등식의 삼각방정식. 이거는 해가 0,0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 이게 다 허근 나오거든.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봐도 B가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A 값이 존재하지 않아. A, B가 실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A, B가 0, 둘 다 0일 때. 그래서 동일한 말이야. 양쪽 방향으로 다 똑같은 말이야.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밑에 거는 XY 곱한 게 양수다. 이씨, 아까 다 했지.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는 거지. 이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 이거는. 자, 절대값 붙인 게 똑같은 대상인데 절대값 붙인 게 더 크게 나오려면 x 빼기 y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 넘겨보면 y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x보다 y가 더 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상등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되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 관계인 거고. 그 밑에 것도 자, 요놈 A 교집합 B하고 C랑 비교를 하는데 교집합을 했는데 A 교 B가 나왔어. 그럼 누가 큰 거야? C가 더 큰 거지. 여기에 A교 B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야. 어허. 야, 이거 선생님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A 합집합 B하고 C랑 합집합했는데 C가 나온다.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C가 더 큰 상황이고 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는 이런 경우도 되지만 교집합만 걸려두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A,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C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C가 교집합 부분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B, C를 다 교집합하면은 여기 A, B 교집합하고 동일한 게 되지. 근데 이런 그림일 때 얘네 세 개 합집합한다고 C가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틀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이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문제 좋다. 이런 거 딱 걸려들기 좋은 문제 이런 거. 이런 거 걸려들기 좋은 문제. 그지? 요런 문제들 걸려들기 좋은 문제. 자, 그다음 그 밑에 거 이제 개수 세기 개수.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크다고 이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지? 그지? 개수는 이쪽으로는 개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에 포함 관계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포함이 되면 개수는 거꾸로는 이야기가 되지.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B의 개수가 당연히 A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꾸로는 성립이 돼.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인 거고 Q는 충분 조건인 거야. 오히려 이쪽이 경우가 더 많아.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되거든. A, B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따져보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이게 두 개 A, B가 상등이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아니, B가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A가 원소를 1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B는 1, 2, 3을 가지고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다르지. 근데 빼면은 뭐 남아?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0이잖아. 1이 겹치니까 빼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공집합이 돼 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경우가 더 많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거꾸로 포함이 되는 거야. P가 필요 조건이 된다. 원소의 개수가 같다. 이쪽도 안 되나? 이쪽으로도 포함이 안 되나? 원소의 개수가 같아도 이쪽도 안 되는구나. 이거 아무 조건도 아니구나. 그지?
예를 들어서 A가 1인데 1, 2인데 B가 2, 3이야. 개수 똑같지. 근데 A에서 B 뺀다고 공집합이 나와? 아니지. 공집합이 아니지. 원소 한 개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성립이 안 돼. 좋아. 요것도 괜찮네. 요 문제도 괜찮다. 그 다음 그 밑에 거 A와 B 여집합이면은 A가 이거면 B는 요 바깥쪽이 B여야 되겠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요 Q가 이건 왜 Q 여기 P라고 해야 되는데 이씨 오타 있네.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A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눠 갖고 있는 거지 뭐. 그지? 전체 집합을 A와 B가 나눠 가지고 있는 거야. 영역을 분할하고 있는 거야. 근데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이 구성이 돼야 되나? 아니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여기까지야. 이게 A야. 근데 B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 이렇게. 그래도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지. 그지? A의 여집합이 B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쪽이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요렇게는 포함이 안 되고 요렇게는 포함이 되는 거구나. 이쪽은 합집합하면 요렇게는 포함이 되는 거고 거꾸로가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Q가 더 경우가 더 많으니까 Q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여기가. 그다음 마지막 거 얘는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면 이건 부등식 영역이랑 함수 그래프를 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좌표 평면에서 이 왼쪽에 진리집합을 보면 얘는 여기가 2,2인가? 2,2를 기준으로 이렇게 유리함수 언젠가 이제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던 이 부분의 위쪽 부분이 다 돼. 여기야. 이거의 해집합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근데 얘는 해집합을 나타내면 x가 2보다 크고 y도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 근데 방금 그렸던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이 돼. 이쪽으로 포함이 되고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이고 이게 필요 조건이고 이게 충분 조건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필요가 된다는 거를 반례를 통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x, y가 다 2보다 크면 합 4보다 크고 곱도 4보다 커. 근데 곱한 게 합보다 무조건 크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요 그래프 얘기를 정확히 해야만 선생님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포함되는 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프 이야기를 조금씩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반례를 하나 들어보면 돼. x, y가 몇 콤마 몇일 때 x가 2분의 3이야. 근데 y가 8이야. 그러면 이쪽 왼쪽은 만족을 하나? 곱한 거는 12가 되고 더하면은 9.55밖에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12, 9.5, 4 성립이 되지. 2분의 3하고 8일 때 x, y가. 근데 이쪽은 봐. 2보다 다 커야 되는데 x가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반례에 해당이 되겠지. 포함이 안 돼. 근데 x, y가 둘 다 2보다 크면 무조건 왼쪽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다 그래프 영역을 표기를 해야 포함 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어찌됐건 지금 한 30분, 33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반드시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싶었어. 한 40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포함관계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이건 100번을 이야기를 해도 모자른 그런 얘기인데 진리 뭐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집합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진리집합이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진리집합이 진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진리집합 구분 못하면 명제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참 거짓 따지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례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만 이 명제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설 그만하고 여기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